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NPU 한계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부제로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 컴퓨팅 구조가 직면한 기술적 도전이라는 거예요.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인데 이게 추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AI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좀 뛰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NPU하고 GPU 이렇게요. 왜 그러면 NPU가 부각이 되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패러다임의 이해를 해야 돼요. 즉, 그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계산 방식과 AI 연산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예요. 폰 노이만이 제안을 했던 아키텍처예요.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 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 그리고 버스 구조. 즉 연산장치와 메모리가 단일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산장치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로로. 그리고 명령어를 하나씩 읽어와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순차 처리. 이게 바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기본 원리예요. 여기 그림이 나오시죠.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그러면 NPU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NPU는 대규모 병렬성. 앞서 봤던 CPU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행렬 연산의 특화, 즉 딥러닝의 핵심인 매트릭스 멀티피케이션에 최적화된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터 연산기를 집적돼 있어요. 그리고 병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수천 개의 코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 시간당 연산 가능한 데이터 양을 극대화했어요. 그래서 고정 기능 가속기, 즉 특정 알고리즘에 특화된 하드웨어 로직을 갖고 있는 게 NPU. 특정 알고리즘은 바로 추론이고요. 그러면 범용 구조와 특화 연산 충돌이 어떻게 되느냐? 폰 노이만 구조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다 하잖아요. 문서 작업도 하고. 하지만 데이터 이동 통로가 하나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병목 현상이 불가피해요.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NPU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메모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주요 한계점, 즉 한계점이 뭐냐? NPU의 성능을 억제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장벽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가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연산기는 빠르지만 도로는 좁다. 지금 인공지능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반드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CPU나 NPU 성능은 엄청나게 발전해요. 하지만 메모리와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산 유닛이 데이터를 기다리며 허비되는 시간이죠. 이게 늘어나서 효율이 급감해요. 이게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고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많이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가 순간적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우리 쪽 서버에 서버 A에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발생해요. 갑자기 좀 속도가 느려지거나 챗GPT나 제미나이 할 때 그런 부분 멈추거나 이게 바로 폰 노이만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모리 벽 현상. 왜냐하면 연산기와 메모리 간의 성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매년. 메모리 대역 혹은 완만하게 늘어나는 반면 연산 성능은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잠재력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이동의 전력 소모. 이게 뭐냐면 계산하는 에너지보다 데이터 가져오는 에너지가 1000배 더 소모돼요. 여기 좀 있죠? D램, SRAM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연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적다는 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냐? 확장성과 지연 시간의 한계. 확장성 제약은 멀티 NPU 구성 시 장치 간의 통신 오버헤드 발생해서 성능이 증가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실시간 응답 저하는 메모리의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증가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실시간 AI 서비스에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엣지기기 한계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IoT 같은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이동 비용 때문에 탑재가 어려워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는 상관이 없겠죠?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충전시키지는 않잖아요. 부족할 때 충전시키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PU 칩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NPU 칩이 집적도의 한계라고 되어 있네요. 연산기를 늘릴수록 열 발산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연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와 칩 면적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캐시 메모리가 차지해요. 또 한 가지는 나노 공정 미사화에 따른 누설 전류 증가와 비용 상승 문제. 특히 냉각 문제. 이게 가장 많은 문제가 돼요. 냉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서 전력 소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돌파를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폰 노이만을 넘어서야 진정한 인공지능이 되잖아요.
요즘은 많이 이슈가 되죠. 첫 번째 HBM 대역폭 혁신하는 거. 고대역폭 메모리는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데이터 전송 통로를 수천 개로 확장하는 거. 통로가 많으면 그만큼 처리하는 게 빠르고 전력 소모가 좀 덜 일어나겠죠. 그리고 NPU 칩 옆에 직접 패키징해서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게 현재의 주된 해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구현되기 때문이고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지능형 메모리 아키텍처, 프로세싱 인 메모리, 메모리 내부의 연산기를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연산하는 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로모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기대 효과는 데이터 이동 전력 소모 최대 80% 절감,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 근본적 해결되고요. 그리고 초거대 AI 모델의 추론 성능 극대화. 우리 인간이 뇌가 소모하는 전력이 20W라고 했죠. 엄청 적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집중해서 소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뜨는 게 뉴로모픽.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팅이에요.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데이터가 있을 때만 신호를 주고받고 이 상황에서 이벤트 기반 처리를 통해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연산과 저장이 분리되지 않는 병렬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 연구 단계, 초기 단계고요.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이 아이러니하지만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테스트가 돼요. 하지만 이게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전력 소모량을 압도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NPU가 뭐고 NPU가 어떤 역할을 하고 NPU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PU는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구현되면 한계가 있어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든지 메모리 성능하고 갭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각광받는 게 바로 뉴로모픽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팅이에요. 뉴로모픽 아키텍처는 우리 인간처럼 작업할 때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쓰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